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매트랩을 이용한 고강도감 겹치기 레이저 용접 부위 모델링 분류 모델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류 모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류 모델은 어떠한 소재에 대해서 용접한 후 인장 전단 시험을 통해 파단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용접의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아래 표는 실험을 통해 측정된 용접 부위 파단 위치와 분류 모델을 통해 예측된 파단 위치를 케이스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값들을 통해 오른쪽 위에 보이는 오차율과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아래 분류 성능 평가 지표를 통해 정밀도와 재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단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장 강도 590에서 1500MPa급 자동차용 강판을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모식도와 같이 상판과 하판을 겹친 채로 레이저 겹치기 용접을 했으며 실험을 통해 얻은 용접부의 특성 평가는 비드폭의 길이 측정과 인장 전단 강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용접부의 품질 판단은 인장 전단 강도 평가를 통해 파단 위치로 결정했습니다. 총 3가지의 출력 데이터 중 분류 모델인 인장 전단 시험에서 발생한 파단 위치를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구축에 사용된 인풋 파라미터는 총 16가지로 1번부터 7번까지는 상판의 화학 조성, 8번부터 14번은 하판의 화학 조성, 15번 용접 속도, 16번 초점 위치로 총 16개의 입력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화학 조성이 총 7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다른 강종을 사용한다면 인풋 파라미터 개수를 상판과 하판 각각 10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웃풋 파라미터는 인장 전단 시험에서 발생한 파단 위치입니다. 앞에서 어떤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하고 아웃풋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정했다면 그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매트랩을 통해 분류 모델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트랩을 실행시킵니다. 홈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예측할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불러와 줍니다. 선택 항목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데이터 불러오기를 실행합니다. 현재 총 90개의 데이터 세트를 가진 파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90,19라는 데이터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작업 공간에 방금 불러온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상단 메뉴 탭에서 앱을 클릭한 후 분류학습기를 실행해 줍니다. 여기서 새 세션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어떤 데이터를 통해 학습할 것인지 지정해주는 것으로 먼저 데이터 세트 변수는 현재 사용할 데이터를 나타내고 응답 변수는 아웃풋 데이터, 예측 변수는 인풋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데이터 세트 변수에는 현재 작업 공간에 있는 올 데이터 파일이 들어가 있으며 응답 변수는 데이터 세트 변수에서 분류 데이터가 파단 위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예측 변수는 인풋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른 아웃풋 데이터인 비드폭과 파단 강도를 선택 해제해 줍니다.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 검증을 사용하고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분류 모델은 크게 결정 트리, 판별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류기, 라이브 베이즈 분류기, 서포트 벡터 머신, 최근접 이후 분류 모델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5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원하는 모델만 선택해서 학습시킬 수 있고 모두 학습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모델에 대해 학습시키겠습니다. 학습이 다 되었다면 모델별로 정확도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오 분류표를 통해 현재 모델에서 분류가 잘 되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오 분류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피겨로 플롯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저장 버튼을 눌러서 피겨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 모델에 대해 모델 내보내기를 클릭해서 작업 공간에 데이터를 내보내야 합니다. 모델의 이름을 지정해주고 내보냅니다. 저는 분류 모델의 1번 모델이기 때문에 C1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25개의 모델을 모두 내보내면 작업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보낸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옮기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령창에 A는 롤데이터 1에서 90, 1에서 16이라는 명령어를 작성해 줍니다. 이 명령어는 현재 실험 예측에 사용된 인풋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지정해 주는 명령어입니다. 현재 90개의 데이터 세트와 16개의 인풋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1에서 90, 1에서 16이라는 범위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작업 공간에 A가 생성되고 아래로는 A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ypip 제로스 90,25를 명령창에 작성합니다. 이 명령어는 90개의 행과 25개의 열이 모두 0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 25개의 분류 모델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7개의 분류 모델을 사용했다면 90,25가 아닌 90,7로 하시면 됩니다. 작업 공간에 생성된 ypit을 클릭하면 모두 0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에 1번 분류 모델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ypit 1에서 90, 1은 C1 FCN A를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ypit의 첫 번째 열의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는 ypit의 첫 번째 열에 들어갈 C1이라는 데이터는 A 값을 통해 예측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25번째 모델에 대해서 데이터를 넣고 싶으시다면 ypit 1에서 90,25는 C25 predict FCN A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ypit에서 25번째 모델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25개의 모델에 대해서 모두 ypit 공간에 넣어 주었다면 Ctrl A를 해서 모든 공간에 대해서 지정한 후에 Ctrl C를 해서 복사를 하고 Ctrl V를 해서 엑셀 파일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추출한 데이터를 통해 모델의 정확성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매트랩을 통해 예측한 값을 모델별로 오차율과 정확도를 계산했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오차율을, 위에 빨간 점은 정확도를 나타냈습니다. 이 값들을 통해서 어떤 모델이 정확하게 잘 예측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분류 성능평가 지표를 통해서 정밀도와 재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는 모델이 true라고 분류한 것 중에서 실제 true인 것의 비율, 재현율은 실제 true인 것 중에서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한 것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정밀도와 정확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지표가 모두 높을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오늘 매트랩을 이용한 분류 모델 분석 방법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트랩을 이용한 SNN, DNN 모델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